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검사 출신, 판사 출신 2차 특검 후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름표를 달고. 예. 네. 저희가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예. 여러 곳에 유세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원 유세. 벌써 준비. 예. 그래서 조금 얼굴과 이름을 알려야 적극적으로 취재 편의점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후보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권창영 교수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전준철 변호사는 그 31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윤 사단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성윤 사단. 네. 어쨌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1부장 네. 주요 핵심을 예. 요직을 거치면서 특수수사에 아주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그냥 옷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네. 변호사 생활을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뭐 빚진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추천이 된 것 같고요. 네. 권창영 변호사 겸 교수는 저랑 같은 28기 예. 동기인데 예. 물리학과 출신이고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이과. 네네 예. 이과 출신인데 노동법에 아주 특화된 네. 그다음에 굉장히 또 공부라든가 학구열이 좀 많았던 네. 그런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개업하고 나서는 지평이라고 해서 네. 인권 중심의 예. 로펌에 가서 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네.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생각은 이제 진보적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2차 종합특검 예. 170일 사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예. 수사 경험이 있느냐 또 형사 재판을 많이 했느냐 네. 근데 형사 재판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판사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극명하게 대비된 예. 두 후보를 예. 두 후보가 추천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약간 조국 혁신당에서 예. 좀 밀어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준철 검사를 예. 하는 것이 하라고. 어떻겠느냐. 네. 오히려 밀어준 거다 조국혁신당이. 좀 토스해 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특검이 검사 출신이냐 판사 출신이냐도 중요하지만 네. 요새 지금 하고 있는 상설 특검, 관봉권 띠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쿠팡 예. 사건 덮는 특검을 지금 안건석 검사 출신 25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특검보가 2명이 있는데 네. 한 명은 31기 김기욱 예. 변호사라고 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보고 네. 또 한 명은 그 누구죠? 권도형이라고 해서 경찰 출신 또 변호사 네. 그 두 분을 갖다가 특검보로 하는데 그 상설 특검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쿠팡 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 관봉권 띠지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엄희준이라고 네. 그 희대의 망나니 엄희준을 위증으로 지금 기소할 예.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안건섭 검사 출신 예. 그다음에 특검보 한 명 판사 출신 또 한 명은 경찰 출신 이렇게 세 명이서 네. 딱 세트로 하니까 예. 어떤 수사에 대한 성과도 내고 있고 엄희준도 드디어 국회법상 위증으로 네. 기소가 되어서 그거는 이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또 중범죄 아닙니까? 네. 그렇게 기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역할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컨대 전준철 검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되더라도 그 네. 밑에 그렇게 예. 구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서로 좀 견제하면서 예.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출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사 의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지 응원 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결과는 좀 미흡하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오히려 그 1심 그 한덕수 재판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판사가 더 그냥 네, 네.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23년형을 선고하는 걸 보면서 네. 더 좀 제일 중요한 건 수사 의지다 이런 수사 생각이 의지 좀 들고 큰일 날 뻔했죠. 그 만약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에 예. 대해서 요청을 안 했으면 예. 만약에 내란 그렇죠. 범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직 범죄에서 내부 안에 있는 사람을 방조로 하기가 예.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예. 그 조직 내에서의 음흠. 역할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한독수를 외부에서 빼다가 빼다가. 그냥 방조로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중요임무 종사자를.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큰 이렇게 실수를 할 뻔했죠. 한 거죠. 한 사실. 거죠. 했습니다. 예, 네, 네. 큰 실수를 이미 한 거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출신보다는 수사 의지가 누가 더 적극적이냐 네, 네.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사 검사들을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어쨌건 김건희 앞에만 가면 네,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예, 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예, 그런 저런 느낌을 계속 받아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많은 법조인을 예.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네, 혹은 저도 그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만나거나 예, 그러면서 다 자기가 예. 그 대화를 했다는 거 그 아닙니까? 주도했다는 거죠. 네, 주도했다는 대화를. 거죠.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등등이 예, 혹시 외부로 폭로가 될까봐 예. 움츠러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를 김건희 씨가 했다? 관여했다? 네네네. 그런 사실 제보도 저도 예. 듣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차 종합 특검은 음. 검사의 수는 특검보라든가 수는 좀 줄이고 네. 대신 김건희에게 뭐 인연이 없거나 뭐 아무튼 심적으로 그 불안해하지 않는 네. 전문적인 수사관들 전문가들이 대거 많이 네. 파견이 되어서 김건희와 연계되지 않은 이걸 네네네. 끊어내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예. 서로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음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특검으로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구성은 그런 의지를 반영한 예. 뭐 아주 적절한 구성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건희 씨가 지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라프 목걸이 받은 것도 사실 아니다. 이거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재판부 오인성 판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반성하고 네.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형 사유를 들었는데요. 1년 8개월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항소심에서 다투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우인성 판사의 판결의 내용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네. 또 국민적인 상식에도 어긋난 것들이 많아서 예. 저는 파기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 고등에서 네. 사무분담이 이제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 사무분담이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옵니다. 그럼 사무분담을 누가 네. 할 것이냐. 예. 이제 근데 서울 고등 형사부에서 3년 이상 한 분들은 또 교체가 돼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풀을 만든 다음에 예. 목요일 날 예. 판사회의에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 구성할 거기 담당할 판사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추첨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판사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추첨 형식으로 이게 굳이 내란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비슷비슷합니까? 원래 판사들이 형사 합의부 재판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내란 관련된 예. 또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네. 선뜻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 없는 거로 예. 알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사무분담상 예. 형사 재판부로 대상이 된 분들이 예. 공개된 자리에서 모여서 추첨을 하는 걸로. 추첨. 전산배당에 대해서도 이의가 막 들어오니까 예. 혹시 조작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공개된 자리에서 목요일 날 이 추첨을 한다는 거죠. 목요일 날 하는 이번 걸로 주에.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공개된 자리에서 해서 예,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결정하는 걸로 예.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네. 나오면 네. 내란 전담으로 가는 네, 것으로. 네,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공개적이고 예. 의심도 안 안 사고, 사고. 오히려 법원이 예, 떳떳한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예.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란 재판 관련 이번 주가 굉장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이크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오늘 예. 형사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이 정해지고 김건희 사건 풀이 김건희는 사실 내란 전담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예. 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 내란 전담 담당할 사람을 목요일 날 예. 뭐 공개적인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는. 목요일이면 내일인데요. 내일이네요. 네.
예, 금방금방 하네요. 제가 요새 날짜 날짜가 가는 어떻게 거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서로 좀 해보겠다라고 제안할 줄 알았더니 결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구나.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선뜻 나서기엔 네. 또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안 하는 의견 표명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예, 예. 그렇군요.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뭐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장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2명을 그대로 영장 전담으로 넷 가운데 2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것 네. 때문에 비판이 많았지만 뭐 2월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영장 전담도 목요일 날 추첨해서 다 새로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거는 서울 고등법원 얘기고요. 고등법원. 네. 내란 전 영장 재판부는 아마 지법. 지법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직 예, 그러면 아예 이제 진행형이고 예.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고등에서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네.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지금 2차 종합 특검에서 네. 수사를 하게 되면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2차 종합 특검에는 내란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합해서 네, 네. 살펴보게 될 텐데 기소를 해서 어디로 일단은 중앙법원에도 예. 그 내란 전담 관련된 재판부가 2개 생기는 예, 걸로 지금 법이 그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과 또 관련된 범죄가 예. 같은 재판부로 기소가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이를테면 해봅니다. 김건희 씨가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된 정황이나 있나 뭐 상황이 네네.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전담 사건으로 해서 해서 이제 네네. 내란 전담부로 보낼 수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된다는 그거는 이제 거죠. 중앙법원 얘기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 2차 종합 특검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를 뭐 한 3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1, 2, 3가 뭐가 될까요? 너무 많지만. 너무 많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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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외환 관련된 방첩사의 역할. 예. 저는 그 이번에 12.3 불법 계엄 내란이 예. 조현천 그 박근혜 정부 때 조현천 계엄사령관 아니, 그 뭐죠?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이요. 예, 그쪽에서부터 예. 연결이 된다고 예. 보기 때문에 또 관련된 방첩사 문건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첩사의 역할이 예. 어느 정도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하다. 음흠. 그래서 결국에는 12.3 계엄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뿐만 아니라 외환을 일으키려고 예컨대 뭐 그 무인기 띄운 거라든가 네. 아파트 헬기 예. 저고도를 한 거라든가 원점 타격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12.3 계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서울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 진주하게 될 장갑 차라든가 탱크 그거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꾸 이제 뭐죠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네. 그 뒤에는 그 새벽에 그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없었으면 네. 진짜 군인 장갑차들이 동원되어서 예. 국회라든가 다 그 포스트 곳곳을 갖다가 네. 점거를 할 그런 계획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밝혀야 되고요. 예. 그래야 이제 윤석열이 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공흥지구 사건이라든가 또 창원산단 네.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해서 예. 어떤 그 국가적 사업을 예. 비틀거나 혹은 그 국가적 사업에 관한 정보를 줘서 근데 창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라든가 관련자들이 네. 그 땅을 갖다가 미리 투기를 해서 사놓거나 뭐 이런 등등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가장 그 뭐죠 그 검찰의 개입 같은 거는 검찰 개입도 사실 나와야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어 있는 큰 덩어리가 내란 과정에서 검찰, 네, 네. 국정원 이런 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는지 네, 네. 제가 그걸 부분에 대해서 깜빡했는데 사실 12.3 불법 계엄 관련해서 예. 검찰 예. 혹은 사법부의 수뇌부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했고 예. 또 김건희의 비하폰으로 설마 혹시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꼭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어떤 동력이 더 확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나온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네, 관련해서도 되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첩사 같은 거는 이제 확실히 그냥
없애야 된다라는 국민적 네, 여론도 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뭐 방첩사는 아마 그 저기 누구죠? 안 국방장관께서 없앤다라고 예. 네, 역사 속에 예. 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방첩사가 뭐 기회를 많이 줬죠. 이런 근데 어떤 또 내정 간섭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하지 예. 말라고 했는데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댓글 공작부터 해서 네. 그런 경고를 많이 줬는데 방첩사가 음지에서 하다 보니 또 어떤 그 윤석열의 그 뭐 신복처럼 일하다 예. 일하다 예. 보니 그런 짓을 반복하게 되는 거. 근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로는 없앤다 하는데 또 어느덧 보면 스멀스멀 또 이제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네네. 이게 거의 그래서 지금 대신 편이 아니라 경찰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예.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예컨대 그 국민 가장 그 기본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지 네. 또 국민의 여론은 무엇인지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의견도 있거든요. 예. 1차 때 가장 미진했던 수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저렇게 구속영장이 몇 번이나 기각될 수가 있냐. 물론 사법부도 문제지만 네, 네,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거냐라는 의혹이 많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법조 4인방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직접적으로 세게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성현 관은 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네. 중요 임무 종사 중에 거의 뭐 넘버 3나 넘버 4 정도 되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이상민 장관과 네, 더불어 불법 개혁을 예. 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뭐 단전 단수 언론사 이건데 박성재 장관은 예컨대 정치인들이라든가 네. 또 그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 국민들을 잡아오면 네. 그거를 구치소에 넣으라고 준비를 다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 특검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서 국회 네, 차원에서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54분인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합당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 문제는 저희 경기도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간도 없고 네. 급박하다. 그래서 좀 지방선거 이후였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예컨대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어떤 지분권을 요구하면 네. 그것으로 인한 혼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의 출마자 분들이 예. 정말 오래전서부터 출마를 저기 준비해 왔고 네, 네. 또 당원들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계획이라든가 준비가 틀어진다면 예. 내부적인 반발도 굉장히 셀 거거든요. 당 내부의 반발이 네, 크다. 네. 후보자로서의 예, 예, 반발도 있고 예. 그럼 이게 1+1에서 뭐 2.5나 3의 효과가 나야 예. 저희 지방선거에서도 뭐 합당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네. 1+1을 하면 뭐 0.8이나 뭐 완전히 네. 마이너스 효과가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선거 예.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대1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그 투표의 가치를 1대1로 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네.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일을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의제에 대해서 그럼 전당원 투표를 할 때 약간 수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의제가 왜 성립이 되고 의제에 대한 찬반은 어떻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한 후에 네. 당원들에게 어떤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합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갑자기 의제가 됐는지 네. 정무적으로 이게 맞는지 또 찬반의 논쟁의 근거는 뭔지 또 그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해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해버리면 혼란만 가중되고 예. 결과의 승복이 과연 될까? 결국 이제 이런 수기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는 건 사회적 대타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타협을 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하자라고 예. 하는 공론화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6월 3일까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한 달 선거 전까지 선거 네네. 전까지 이게 나오기가 어렵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예. 저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 드리고 과정의 정치함이 그 실종된 이런 그 결론은 네.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불가하겠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전체 민주당 당원들 또는 이제 그 의견 수렴을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합당은 물 건너가겠네요. 네네네. 예. 어쨌건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시고 네. 우리 민주당은 당원 예, 주권 정당으로 네. 하는데 뭐 그냥 딱 던져놓고 투표하시라고 예. 하는 게 아니라 왜 왜 해야 되는지. 예. 예, 이것이 이때 필요한 건지 등등을 예. 다 당원들에게 수기 절차를 통해서 네.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예. 거쳐야 되는 그래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되지 정청래 않느냐. 대표는 그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날 걸로 예상하세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찬반 왜냐하면 양론이 격하게 붙어 네네네 있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1대1 그 권리당원 투표 가치 비율도 예전보다는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예. 6대 4인데 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 정도만 네. 앞서 있어서 통과가 됐는데 아. 합당 문제는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많은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 들기도 합니다. 합당 부결 가능성도 또 예측이 있다. 됩니다. 예측이 된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합당이 부결되면 당 대표가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무튼 뭐 지금 그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걱정이 네. 모든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아젠다들이 다 다 이런 합당 문제로 네. 모든 언론이 여기에 주목을 그렇죠. 하니까 합당 블랙홀이 돼버렸죠. 네네 묻히는 예.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번에 부동산 네. 다주택자 문제라든가 예. 또 우리 이제 자본시장 생산적 예. 금융을 위한 이거 그렇죠. 굉장히 일대적인 전환이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에 몰렸던 자산들이 이제 생산적 금융 주식시장으로 옴으로써 네. 우리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주 혁명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여기에 좀 국민적 관심과 총의를 모아야 될 때인데 이런 합당 문제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연일 그 예, X를 통해서 오늘도 또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매일 이 5월 9일 이후에 유예는 없다. 아마는 네. 없다. 네. 예. 어제 그 재경부 장관이 아마라는 표현을 2번 썼는데 썼다가 대통령한테 혼나셨죠. 혼났어요. 네네. 예, 굉장히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에도 다주택자들 많던데 그분들 집 팔 거냐. 근데 이제 프레임 자체는 집을 파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집을 갖고 있되 세금을 세게 네네. 물게 되는 뭐 이제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여당 안에 다주택자들의 뭐 설왕설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무튼 뭐 명예와 네. 권력과 부귀 영화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으로 왔으면 네. 뭐 부귀 영화는 포기해야죠. 예. 그 점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페북이라든가 보면 다 이제 부동산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빨리 이걸 국민적인 아젠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럴수록 국회의원들이 계속 예. 부동산 문제에다 의견도 표명하고 음흠. 빨리빨리 후속 조치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네. 뒷받침을 해드려야죠. 예. 그 후속 입법도 빨리 통과시키고 그래서 지금 뭐 한명도 원대께서 그런 부분은 네. 잘 처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조만간 법원족지법 그다음에 재판소원 관련해 가지고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법 개정안 법 왜곡죄 뭐 이런 입법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수청 공소청 법안 네네. 이것도 설 연휴 전에 다 통과를 네네. 시킨다는 방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수청 법안인 네네.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 이 정부 법안이 이제 수정안으로 오게 될 텐데 이제 정부 법안이 오면 이것을 이제 수정안을 민주당이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 또 뭐 중수청이든 권력을 가지면 네. 권력이 집중이 되면 그 예컨대 집권자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 다시 네. 또 괴물로 바뀔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첫 번째는 하드웨어를 예.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이제
중수청과 공수처를 분리해 주는 거. 예.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네. 근데 그러면 또 중수청이 독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네. 그 첫 번째가 법외국제, 음. 두 번째가 반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 네.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이 독주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한 것이 지금까지는 직권남용죄라고 그래서 5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예. 근데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버리면 네. 5년이라든 10년이라든 어차피 정권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어. 네, 이런 예. 사인을 주면 예. 예컨대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수청이 그렇게 독주를 네. 못하겠죠. 못하게 된다. 예, 그런 소프트웨어 법안들을 예. 같이 3월달에 통과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어느 권력기관이 어느 기관이 수사권 권력을 가지더라도 네. 이렇게 인권 침해 수사라든가 예. 또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네.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에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경찰이 괴롭혔어요. 경찰이. 예, 예. 경기경찰청 아. 그렇게 성남시를 갖다 탈탈 털고 주변에 예. 사람들을 음. 예. 그러다 이제 경기도지사 때부터는 검찰이 검찰이 윤석열에게 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주든 말든 예. 혹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갖든 안 갖든 이놈들이 예. 제가 볼 때도 예. 독주하지 못하도록 또 나중에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어미준이 이번에 위증죄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상설특검이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사인을 줘야 나중에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렇게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기본적인 세팅이 완성된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서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박상현 검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안 되고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네요. 22대 국회는 진짜 네. 하루하루가 모자른 그런 그렇습니다. 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일 바쁜 국회를 보내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